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한 검사에 대해서 개혁만이 답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검사가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요. 이 글에 200개가 넘는 동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추 장관의 독선에 맞선 검사들이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검란 조짐이 보인다 또 이런 보도도 내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 연결해서 한번 같이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5개월 동안 검사 생활을 한 분인데요. 오원근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부 보수 언론은 이거 검란 조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검란이라는 표현이 좀 낯선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검사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검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총칼을 들고 하는 군부 쿠데타가 연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지난번 그 대통령 인사권 검찰 개혁에 맞서서 네. 검찰이 대규모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것이 진짜 검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그게 보시는군요. 진짜 검란이라 보는데요. 예. 이 수사는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죠, 그죠? 음. 그리고 수사 결과 뭐 권력형 비리라고 불만한 것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다시 이런 의미의 검란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요. 예. 아마 지금 이야기되는 검란은 아마 평검사 회의 등 뭐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이런 예.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뭐 이런 의미의 검란도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검사들 집단 반발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 아닌 강금실 전 판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네. 또 기수를 파괴해서 검사 인사를 했죠. 네. 이게 이제 기존 관행을 엄청나게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내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네, 내부적으로 반발 공감대가 생겨서 결국 그게 이제 검사들과의 대화로 이어졌잖아요. 그게 첫 번째 아마 그 집단 반발 같고 두 번째는 2012년 한상대 총장이 쫓겨난 건데요. 근데 한 총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인권이라든지 검찰 독립을 자기가 보장하겠다. 이거보다는 좌익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거를 주요 처진 업무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총장의 어떤 정치와 정권과의 결탁이 그 후 업무적으로 많은 무리를 낳았고 네. 이것이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과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검찰 개혁이 필요한 현실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단순히 추 장관이 검사 개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정도의 사정만 갖고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 명분이나 계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이렇게 두 갈래로 한번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보수 언론이나 보수 세력에서는 이것을 검란 조짐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최재만 춘천지검 그 검사의 글에 실명으로 댓글을 단 게 230개가 넘는다. 그러면서 뭐 어떤 언론은 댓글 연판장이라는 표현까지 썼던데요. 뭐 이 정도면 이거는 지금 어떤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넘어서 집단 반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이 게시판에서 이 본글과 댓글이 갖는 의미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본글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죠.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댓글은 거기에 동의나 반대 정도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2천여 명 되는 전체 검사 중 10분의 1 정도인 200여 명이 댓글을 달았다는 그 정도만 갖고 집단 반발로 저는 해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심하고 뭔가 이제 그 조직적으로 의사 표현하는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만약 댓글이 아니라 본글이 한 200개 정도 올렸다면 그 의미는 좀 다르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점을 부각을 하던데요. 이렇게 댓글을 단 그러니까 그 검사들을 보니까 그럼 현 정부에서 중용하고자 했던 형사 공판부 소속이 훨씬 많더라. 과거 특수부 출신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이제 그 현 정부에서 중용하려고 했던 검사들까지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던데요. 그것도 논리 비약이라고 봅니다. 네. 그 전체 검사의 80 내지 90%가 형사부, 공판부 소속입니다. 예. 그 중에서 몇 명이 본글을 쓰고 200여 명이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그 형사부와 공판부가 조직적으로 반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저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침소봉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너무 가볍게 그렇게 볼 건 아니지만은 네. 그렇다고 뭐 집단 반발이 현실할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것도 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잠깐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전체 검사의 10% 정도가 비록 댓글이지만 의사를 표현했다라고는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나름대로 이제 의미는 있겠지만 예. 어떤 검찰 계획에 있어서 그 정도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이 정도는 어차피 이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반대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인용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커밍아웃 검사, 이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청원글은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네. 커밍아웃 검사의 사표를 받으라는 어떤 청원에 대해서 참여한 인원이 지금 28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 다양하게 네. 나오겠죠. 예. 뭐 그런 주장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아까 검사들도 내부적으로 댓글 다는 거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예. 정작 필요한 때, 예. 과거 뭐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라든지 그런 때는 뭐 조용히 있다가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댓글 다는 거는 좀 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런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 이문정 부장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 선고라든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또 이제 그 2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 내려진 거, 고 김홍현 검사의 상관에 대한 기소 이런 것들을 묶어서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검찰 내부 통신망이 오히려 이 반응은 싸늘하다고 하던데 이런 정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도 좀 답답한 그 심정인데요. 예. 저는 전부터 이제 이문정 부장검사의 어떤 행동이나 글을 꼼꼼히 읽고 있는데요. 예. 이문정 검사는 전에도 1970년대 민청학년 사건 등에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 자기 반성의 의사를 이제 표현했었는데요. 네네네. 그렇죠. 이처럼 과거 주요 사건에서 검찰권 행사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하는 임 부장 글에는 댓글이 별로 없고 추 장관이 한 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글을 쓰고 거기에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현상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금 검사들이 추구하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데요. 네. 검사들이 뭐 시험 공부 등을 통해서 헌법을 공부했지만 예. 헌법이 담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이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그 이해나 인식 수준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시험을 잘 봐서 검사가 되고 보다 좋은 자리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나 인권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검사들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좀 조직 논리에 빠져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큰 줄기는 이른바 추윤 갈등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이것도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예. 여기서도 이 국민들이 부여한 그 권력, 검찰 권력이나 장관으로서 권력 누가 잘못 행사하고 있나 이거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앞서서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 검찰 개혁에 맞서서 대규모 검사를 투입해서 수사한 거 이걸 검난이라고 했는데요. 예. 저는 이게 바로 검찰이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검사나 언론은 대통령 임명을 받은 장관이 윤 총장 이와 같은 부당한 검찰관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게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다. 네. 그걸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검찰 독립이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검찰청 순회 일정을 지금 재개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대전을 갔었고 내일 법무연수원을 간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형식상으로는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던 것을 재개하는 거다 이런 설명이지만 또 다른 이게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것도 자꾸 프레임을 만들고 과잉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예.
총장이 지방검찰청을 도는 것은 예전부터 흔히 있어 왔던 겁니다. 뭐 검찰이 정치적인 집단도 아니고 또 검찰이 그 지방에 가서 검사들을 뭐 비밀스럽게 만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자리에서 검찰청장이 뭐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할 가능성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지방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예. 정치적으로 해석할 어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의례적인 그냥 행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지검에 가거나 했을 때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검사고, 그러니까 이래서 악수를 하고 그것이 다시 대서특필이 되고 이러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묘사되는 과정을 윤석열 총장이 염두에 뒀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그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뭐 그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보면 되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무슨 발언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그걸 네. 갖고 우리가 해석은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네 글자에 대한 해석의 결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뭘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내부의 어떤 그 자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혹시 핵심인데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까도 검사들이 헌법이 담고 있는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제 이해하느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까지 검찰은 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졌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지금에서야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봉현 그 회장이 폭로했던 이른바 룸살롱 검사 술 접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러면 검찰 내부의 어떤 개혁을 잴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물론 이건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검찰이 김봉현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계속 변호사님께서 일관되게 지적을 해 오셨던 어떤 검찰 내부의 논리나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왜곡될 여지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을까 봐 한번 여쭤본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네. 만약에 거기서 뭐 부당한 거래가 있고 지금 뭐 이제 추장관도 지적했지만 뭐 한 3개월 동안 60번인가 90번을 부르고 한 그런 사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의심을 살 만한 충분히 어떤 그 단서가 된다고 보고요. 네. 뭐 그런 그 검찰의 어떤 그 수사 방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60몇 번 불렀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원근 변호사였습니다.